안녕하세요. 선율정 다이어트 최윤호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율정을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좀 특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어, 약을 드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크게 불편감 없이 식욕 조절, 그다음에 대사를 증가시키고, 그다음에 순환을 빨라지게 해서 지방 분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. 간혹 조금 몸이 좀 예민하거나 약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선율정을 먹었더니 잠이 잘 안 온다. 어, 선율정은 기본적으로 식욕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너무 민감하게 또는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몸에서 열을 발생하는 부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까지 남아 있어서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저희가 선율정을 처음 만들 때 이러한 반응으로 너무 민감하게 좀 느끼지 않으시도록 약재들을 충분히 좀 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선율정을 드심으로써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보통 주무시기 최소 6시간 전에는 마지막 선율정 복용을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녁 약에 한해서, 그러니까 두 번째 약에 한해서는 한 포를 다 드시고 계신다면은 그 중에 절반, 즉 한 알을 좀 복용을 하시면서 주무시는 게 좀 원활해질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120호 처방부터 같이 들어가는 포뮬러 중에 릴렉스 포뮬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신 분들은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해주시면 주무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취침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릴렉스 포뮬러를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트체리나 태아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를 복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타트체리 같은 경우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. 주스나 이런 그 액체형의 형태보다는 알약 형태를 드시는 것이 좀 더 좋아요. 먹기가 좀 간편하고 주무시기 전에 바로바로 좀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약 형태를 좀 추천을 드리고 보통은 주무시기 한 한두 시간 전에 한 4알에서 5알 정도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주무시기 전에 좀 도파민을 좀 많이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자극적인 영상을 본다든지 좀 시끄러운 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수면의 질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선율정을 복용하셨을 때 피부 쪽으로 좀 가렵거나 좀 알러지 반응처럼 좀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경우를 간혹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는 우리 몸에서 선율정을 복용을 함으로써 에너지 대사 과정이 원활해지는데 그때 이제 히스타민 반응이 좀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. 신진대사가 좀 균형이 좀 잘 맞지가 않고 히스타민이 좀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좀 체질이 조금 민감한 편이다. 그래서 몸에 스스로의 약간의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렵거나 좀 두드러기가 나는 이런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몸의 대사가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서 필요한 지방 대사 효율에 저하를 좀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가 된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지 다이어트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.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잠시 약을 중단했다가 증상이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다시 복용을 하시면은 탈감작 반응에 의해서 두 번째 복용을 했을 때는 그 증상이 안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. 내가 원래 조금 좀 예민한 편이어서
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남아있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메가요법을 추천드립니다. 비타민 C 메가요법, 메가도스 요법,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타민 C를 하루에 6,000에서 많게는 9,000mg까지 복용을 해서 고농도의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. 비타민 C는 보통 기본적으로 면역을 증가시켜주고, 그 다음에 항산화 반응을 해주고, 기본적인 염증 반응을 잡아주고, 피부의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히스타민 반응을 억제시켜주고,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, 지방 분해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메가요법을 추천드리고요. 비타민C는 고농도로 복용을 하셔도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흡수된 부분들이 흡수가 충분히 되고 나머지 부분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고용량을 어느 정도 기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선율정을 복용을 하면서 탄수화물과 당을 제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혈당을 측정을 해봤더니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.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 당을 섭취를 해서 그 당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,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. 선율정은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이 대사의 방향을 이제 전환시키게 되고요. 그 과정에서 췌장에 있는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을 시켜줘요. 근데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글리코겐 상태의 당을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생기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글루카곤이 포도당을 좀 생성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혈당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는 내가 당을 섭취를 해서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라 몸 안에서 혈당을 생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정상적인 생리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. 혈당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기전은 우리가 공복 시에 운동을 할 때나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시적인 혈당 상승은 오히려 지방 연소를 잘 시키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적절한 식단을 같이 병행하면서 선율정을 복용을 하고 있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선율정을 복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증상 3가지, 수면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면은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타트체리 같은 수면 보조제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나 가려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해 보시거나 비타민C 메가요법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부분은 지방 분해가 또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좀 선율정 복용하시면서 좋은 다이어트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선율정 다이어트 최윤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